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가 있었고요. 허가 절차가 있었습니다. 공법도 보면 이런 도시계획 위반 결정 절차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공법에 있었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법이에요. 사법하고 공법. 헌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헌법. 공법입니다. 헌법, 형법 다 공법입니다. 행정법 다 공법이에요.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법은 개인 사생활 관련하는 게 사법이죠.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은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요. 공인중개사법도 99%는 다 공법, 지금 하고 있는 공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의 사법은 뭐가 있냐면 중개, 계약은 사법이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없어 못 팔아주겠어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재수없다 이런 말 한 게 잘못하면 뭐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죄나 이런 걸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다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단둘이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면 명예훼손이라는 건 진실을 진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공법입니다. 이게.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봤는데 이거는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관청은 조사를 합니다. 언제까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게 시행령에는 1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통지 3개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고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아무 처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검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인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따로 농취증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허가에 대해서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받은 경우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X로 나왔어요.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 이의신청은 안 돼요. 난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신청했는데 왜 허가 안 내주냐고 이의신청할 수는 있어요. 또 왜 허가 내주냐고 이의신청은 할 수도 있어요. 그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정광훈 목사님인가 지금 서울에 그 재개발 막 하는 것 때문에 거기 땅 수용 당하고 다른데 또 교회 부지 살라고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했어요. 그 주민들이 알박기다, 또 이거 알박기 하려고 사는 거다, 허가 못 내주게 막 하도 민원 제기해가지고 허가 내주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지만 왜 우리 동네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냐고 지금 강남에 사는 분들이 이의신청 못한다고. 왜 우리 동네 지정했냐? 그건 이의신청 못해요.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한다고요. 다만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고요. 왜 허가 안 내주냐? 왜 허가 내주냐고 이의신청할 수도 있어요. 왜 정광훈 목사 허가 내주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았으면 허가를 받아야 파는데 못 팔아먹었으니까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법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매수 가격은 국가 공공기관이 매수할 때는 비싸게 사야 되겠어요? 싸게 사야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돈 아니니까, 국가 돈이니까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뒷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 돈,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 돈이니까. 그래서 싸게 사야 됩니다. 살 때는.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국가 걸 팔려면. 그래서 공개 입찰 팔아먹을 때도 살 때도 다 공개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수의계약은 하면 안 된다고. 원칙적으로 한 명 딱 정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할 때 사주세요. 지금 허가 못 받아가 나 못 팔았어요 하면은 사주는데 공시지가가 통상 시세보다는 좀 더
낮잖아요. 대체적으로 공시지가가.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한다고요. 감정가격이 아니라고요. 감정가격은 시세죠.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허가해 주거나 불허가를 하거나 또는 선매라는 것은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선자거든요. 먼저 매매라는 게 한자로 적으면 매매, 한자로 적으면 이게 매매인데요. 이게 선비사가 붙으면 팔매자고요. 이게 살매자입니다. 이걸 붙여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매라는 것은 요 매자입니다. 선매.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자, 선매 통지 이거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국가 공공기관이 우선 협상 대상권이 있으므로 지금 15일 안에 당장 허가내 줄 수는 허가 불허가 처분을 못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날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준다고요. 이게 허가구역 안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매수인 사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왜 사냐 이렇게 하면은 허가 신청서에 투기 목적 이렇게 적으면 허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렇게 적어가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 그리고 2년 이하의 진역이나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까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 전생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외국인이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진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0번에 있어요. 55번에 19번, 20번.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업,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2년 동안 전세 주는 것도 안 된다고. 자기가 살아야 돼 2년 동안. 그 뭐 디테일한 거는 시험에 안 나와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은 안 되는데 토지 그 종전주택 처분계획서 이런 걸 제출해야 허가 내준대요. 집이 여러 개면 동시에 다 살 수 없잖아요. 실제 거주해야 되는데 세 못 주는데 그 거기 들어오려고 하면 옛날 집은 필요 없잖아요. 그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내준대요. 2년 동안 농지도 샀으면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돼요. 못 팔아먹어요 2년 안에는. 그 다음에 사업용이니까 4년, 사업용이니까 4년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사업용 토지는 사자가 들어가니까 4년. 그 다음에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취득, 이게 뭐냐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최단기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5년이고요. 현상보존, 기타 5년 동안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2년, 4년, 5년입니다. 이것도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자, 이의신청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토지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지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못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누구에게?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고 돼 있지 며칠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매수 청구권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항상 무슨 가격이라고 했어요? 낮은 가격이어야 된다 했죠? 공무원들이 뒷돈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싸게 사주고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질입니다. 이 청구권이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 따라서 매수 청구를 했다고 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매수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입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도 정감 청구, 예를 들어서 5% 올려달라, 뭐 5% 깎아달라, 청구권이에요. 그 형성권이 아니고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경매정보지 보면 제시외 물건 또는 제시외 건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이런 게 공적 장부에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에 안 나타나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불법 건축물,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옥탑방 증축한 게 있다면 그 경매로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사람도 이행강제금 내야 돼요. 이행강제금이 공법에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형법의 일사부재례의 원칙 예외입니다. 일사부재례의 원칙.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도 뭐 단심제잖아요. 뭐 또 어디에 이의신청하고 이런 게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안 따르겠다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죠. 이행강제금은 그런데 딱 원래 벌금은 한 번만 내고 끝이라고, 똑같은 잘못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사건 가지고 한 번 지적 갔다 왔는데 한 번 더 가라, 이건 안 된다고요.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자기 아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처벌받았어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형님 대통령 할 때 형님 처벌받았어요. 전부. 그럼 너 동생이 대통령 할 때 처벌받았으니까 한 번 더 받아라,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런데 딱 한 번 재판마당을 다시는 재론할 수 없는데 이행강제금은 딱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에요. 벌금은 한 번만 낸다고. 진역도 한 번만 가죠. 잘못한 거 있으면 한 가지면. 근데 불법 건축물, 예를 들면 옥탑방을 하나 증축했으면 그거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고요.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2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도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강남에서 지금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받아가지고 취득해놓고 만약 세를 주면 이행강제금 내야 돼요. 자기가 거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허가 신청서에 거주하겠다 썼거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요.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그 이행강제금은 먼저 구두는 안 되고 문서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시오.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요. 3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기간을 정해야지 뭐 4개월 후에 5개월 후에 이행하면 안 된다고요.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시오 했는데 그 명령을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 부과합니다. 근데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건축법만 1년에 2회 범위 내에 있습니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2회 범위 내에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이행을 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가 아까 즉시라는 표현 딱 2번 나온다고 했죠.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여기 한 번.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험에 이행을 한 경우에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나왔어요.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행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가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35번에 8번. 제가 프린터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번호가 틀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35번에 8번. 이행강령부에 대한 이의신청 맞죠? 자, 다음은 선매 협의 절차입니다. 선매, 먼저 사는 게 선매라고 했죠.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선매는 어떤 게 선매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시험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X,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이제 팔라고 하면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선매 대상이라고요. 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권에 대해서 지금 팔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이 땅은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매 협의하는 거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매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서 통지해 주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선매 대상이 LH가 선매 대상자가 됐으면 LH는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매도인하고 팔라고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뭘 기준으로 요거는 시험에 이게 나왔다고 감정가. 아까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국가가 살 때는 낮은 가격으로 산다고 했죠. 예, 원칙적으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인데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1억 매매 계약서가 이미 있어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이거 매매 1억에 했다 허가 내달라 이렇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LH가 공시지가로 하면 더 낫잖아요. 보통 시세보다. 공시지가는 7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서는 1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른 1억에 살 사람이 있는데 LH가 내가 7천만 원에 먼저 살 건데 팔 겁니까?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요. 그럼 판다겠어요? 안 판다겠어요? 옛날에는 공시지가였어요. 선매 가격도. 그러니까 100% 선매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전부 불성립한 거예요. 1억에 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7천만 원에 LH가 먼저 사겠다고 하면 팔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이에요. 감정가격이라는 거는 무조건 비싼 게 아니라 시세를 시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시세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1억에 다른 사람 살 사람이 있으면 내가 1억에 먼저 살게 하면 팔 사람은 어차피 LH에 팔든 다른 데 팔든 똑같은 금액 받으니까 선매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제가 낮은 가격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높은 가격이에요. 감정가격. 시세대로 사야 된다고요. 먼저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적게 준다고 하면 아무도 안 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이게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자, 그러면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선매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무조건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불허가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니까 즉시 효력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즉시 지금 시각 확인하겠습니다. 이 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미 발생했어요. 지금 22분 제 시계는 23분이던데 아니 제 시계는 23분인데 그 권한 대행은 22분이라고 말하던 제 시계가 틀렸을 수 있어요. 아 그게 아니다. 이게 송출하는데 이게 유튜브가 조금 이게 약간 갭이 생겨요. 거기서는 22분 맞는데 나한테 올 동안에 그게 뭐 전파 타고 어쩌면서 한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 시각이.
즉시 미국에 사는 게 즉시 바로 이게 뜨진 않나 봐요. 한 조금 걸리는 것 같아. 몇 초 정도. 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6가지인데요. 암기 프린터 포상금 28번에 있죠. 거짓, 해임, 거짓, 해임, 허가. 여섯 개. 거짓, 해임, 허가. 이거 앞대가리만 암기해가지고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가지고 또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암기는 해야 돼. 여러분들 방식대로 하든. 거짓, 해임, 허가인데 실거래 가격을 속인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 체결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자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트 28번에 28번 맞아요? 밑에 있어요. 밑에. 앞 위에는 공인중개사법이고. 자, 포상금 지급 조건입니다. 아까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 6가지 중에서 거짓, 해임이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요거는 이게 거짓 신고입니다. 전부 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적발된 후 신고하면, 이미 적발되고 났으면 신고해도 포상금 줄 필요 없죠. 이미 적발했는데 적발되기 전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는 증거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가태료가 부과돼야 됩니다. 가태료가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가태료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공소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공소 제기, 기소유예 전부 검사가 합니다. 검사. 포상금 받고 안 받고는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판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행명령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서면으로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이행명령이. 가태료 금액의 20%가 이거는 포상금으로 부과됩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 이하 가태료라고 거짓 신고한 경우. 만약에 10억짜리를 거짓 신고했으면 10%니까 1억이잖아요. 1억 가태료가 최대 부과되는 게 1억 부과되면 그 가태료 금액 20%면 2천만 원이잖아요.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50만 원입니다. 가태료.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절차입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근데 고발하는 경우는 허가 안 받고 계약했다. 이 고발하는 거는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돼요.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하면 안 된다고요.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허가 안 받았다고. 그래야 2년 이하 이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즉 시군구에다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즉 만약 가령 포상금이 50만 원이라고 했으면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친구 데리고 10명이 동시에 와도 50만 원 가지고 나눠준다고요. 근데 한 달 전에 50만 원 받아갔는데 또 한 달 후에 신청 들어오면 뒤에 한 사람 안 준다고. 그 최초로 한 사람만 준다고. 각각 한다는 게 신고가. 이건 최초로. 여러 건이 접수됐으면 먼저 접수한 사람 한 명만 주고 동시에 같이 오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 다음에 공무원이 월급 받으면서 다니면서 적발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자기가 위반해놓고 포상금 달라고 신고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익명, 가명. 익명은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가짜 이름 적은 경우. 전한길, 본명입니까? 가명입니까? 가명이에요. 예명, 가명. 그런 건 포상금 못 받아요. 전한길이라고 해보면 안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 넣으면. 학원 강사들이 예명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예명 썼었어요. 댓글 때문에 무서워서 바꿔서 뭐 죄짓냐, 뭔 죄진 게 많아가 이름도 못 쓰냐 하도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시켰어요. 익명, 가명, 나무 이름, 가명이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제재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은 시험에 2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건 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 말이 붙으면 3년에 3천만 원. 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 이 말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겠어요? 검사가 잡아내려고 맘먹으면 이걸로 걸고 넘어지면 되겠죠. 봐주려고 하면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실상 전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지 그런 목적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겠죠. 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면 여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게 뭐가 있다고 3천만 원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말이 없다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고로 허가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 벌금입니다.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 방조하는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이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에서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전자문서 안 되는 것.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이것은 일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이거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이 해당자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도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폐업 신고도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자문서 안 되는 거는. 자, 오늘 했던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해제 신고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는데, 해제 신고는 중개거래라도 거래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역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해야 된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아야 되는 것, 군문, 천생야 5군데 허가받아야 되고요.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 안 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와 이 허가는 다른 점이, 이 토지거래 허가 이거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외국인 특례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매,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곳을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의사가 지정을 한다. 축소, 재지정, 해제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거의 35문제 정도가 오늘까지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리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예요.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건은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그 시내 이런 데 문제를 놓으면 10건 하는데 거의 7건은 거의 주택임대차예요. 70% 정도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확인설명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계약 체결, 전자계약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까지 오늘까지 한 거는 최소 5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